시청자 여러분,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기억하시죠? 이 박준영 변호사가 대검찰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예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SBS와 한국일보가 확보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어제 아침 조간부터, SBS는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라고 하는 게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고서는 1월 말경에 공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사람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당시 수사 기록에 윤석열 총장 이름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박준영 변호사는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찬종 기자, 네. 박준영 변호사가 제공을 한 건가요, 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보고서가 상당한 분량일 것 같은데. 예, 이제 보고서라고 이제 통칭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자료들이 제공이 됐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한 1200페이지가 좀 넘는 그 진상조사단, 검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8팀이 최종적으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8팀의 의견은 이것입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가 1200페이지가 좀 넘는 물량이고요.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박준영 변호사 측에서 제공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보고서를 중간에 만드는 과정, 중간에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자들을. 그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면담 보고서가 제공이 된 겁니다. 지금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 그리고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건 바로 이 최종 보고서와 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 단원들이 작성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보고서, 이 보고서들을 제공을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SBS 보도, 한국일보 기사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박준영 변호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마 박준영 변호사는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결론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춰보고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 활동이 또 그런 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서에 보면 자기가 이전에 활동했었고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이제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이제 이기훈 검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됐던 것들,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없는 어떤 단순한 의혹 제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을 밝히겠다,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본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쓸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SBS에 제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억에 말이죠, 임찬종 기자. 2019년 3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된 근거가 바로 이 보고서였던 겁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이 보고서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 보고서는 아니었습니까? 보고서는 아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일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게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얘기하셨는데, 그거와 함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버닝썬 사건도 요 세 가지를 기억납니다. 같이 수사하라고 2019년 3월 18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 3월 13일에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했고 그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3월 14일에 언론에 공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이제 사회적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동시에 또 언론에서는 버닝썬 사건이나 장자연 씨 사건 같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당시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고요. 그 뒤에 아시다시피 며칠 뒤에 3월 22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갑작스럽게 출국 시도를 하면서 사건이 더 일파만파로 발전이 되게 됐죠.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소시효나 혹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 국민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취지로 얘기했던 기억도 난단 그런 말이죠.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자, 그러면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보고서 내용의 일부분이 여러분께 공개가 됐는데 먼저 나왔던 게 임찬종 기자. 네. 성폭력이냐 성접대냐. 예. 이게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의견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전혀 다르게 나갔다는 기사가 어제 나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전혀 완전히 무시되고 전혀 다르게 나갔다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제공된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가 있고 그 최종 보고서에 가는 과정에 관계자들 조사한 면담 네네. 보고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박준영 변호사 가지고 있는 최종 보고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에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이게 성접대를 단순히 받은 게 아니냐. 성접대냐 아니면 이게 강간이냐 한마디로 성범죄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범죄가 아니라 성접대로 처음부터 수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한데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결론이 정리되면서 마지막에 이게 법무부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수사 권고가 나갈 때는 성범죄 부분의 진실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수사 촉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문제를 성범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 면담 보고서 부분은 면담 보고서에 실제로 면담한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말이나 또는 불분명하게 한 말을 과장하고 왜곡한 다음에 이걸 일부러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서 누군가를 좀 타격하려는 이런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네. 이런 왜곡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두 번째 문제의식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성접대냐 성폭력이냐. 일단 담당했던 검사는 성접대에 의한 뇌물 이쪽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 이런 쪽으로 뭔가 끌고 갔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SBS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성접대와 성폭력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제 성폭력 자체는 이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또는 어떤 유력이나 완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제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접대 자체는 어떤 그 여성 자체가 경제 이익을 갖고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에서 엄청 또 차이가 있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성접대 자체를 뇌물로 하느냐 아니면 이걸 성폭력으로 하느냐는 형량에 있어서 무지무지 차이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보다 공소시효가 짧아요. 그래서 성접대로 가면 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폭력으로 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 시효도 남아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성폭력적인 방향으로 이걸 몰아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예. 수사 기록을 저도 봤었어요. 예. 봤는데 사실 물론 피해자 측이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 이걸 성폭력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보고서 자체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성폭력인데 마치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무혐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도 되었고 사실 여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이 얘기할 때 김학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네.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갖다 처벌하지 않고 자기 검사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을 봐줬다는 식으로 해서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성폭력으로 기소도 안 됐고요. 또 윤유청 씨는 일부 강간과 관련돼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김학의와 관련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찰 개혁을 어떠한 일환으로 약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것은 이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그 조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의 의견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지 않고 조사단의 일부가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이규영 검사는 팀원 모두가 참여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이규영 검사의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죠. 뭐 지금 약간 근데 서로 이제 충돌한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박준영 변호사는 뭐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꼭 이규영 검사로 지칭한 건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 작성했던 어떤 특정 일부 단원들이 자기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한쪽으로 몰아가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더 가깝게 보고서가 쓰여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규영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이건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합의해서 쓴 보고서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지금 취지의 문제고 거기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최종적인 작성 제출 책임은 당시 일종의 팀장격 또는 이제 주도하는 이 보고서 제출 책임자는 그 민간위원이었던 교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현 검사라는 이름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귀에 익을 것 같아요. 지금 불법 출국 금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뭐 핵심 당사자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규영 검사 건은 그래서 수사하고 있다고 김준욱 처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이규영 검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그건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얼마 전에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이규영 검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른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쓰는 말로 기획사정 의혹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담 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이 허위 공문서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과 김학의 사건 연루설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보고서에 남긴 다음에 이 보고서 내용을 밖으로 유출해서 이거를 이슈화시켰다는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고발장을 받아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또는 이제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입니다. 근데 공수처에서는 아직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게 되돌려 줄지 자기들이 직접 수사할지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욱 처장이 그런데 이거는 이규영 검사 건이 공수처에 와 있고 그런데 1호 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수사를 하긴 하는데 1호 수사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이첩이 돼서 우리 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보면 수사 중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다. 나중에 재이첩을 하든 안 받든 그리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1호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는 1호 사건이 뭐냐는 거는 공수처에서 규정한다. 우리가 수많은 고발장이 들어와 있고 수많은 사건이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수사 단계에 들어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게 1호인지 2호인지 우리가 가릴 수는 없고 우리가 1호라고 직접적으로 의미 부여를 한 사건을 1호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 설립이 됐잖아요. 그럼 고발 사건이 됐든 아니면 인지 사건이 됐건 처음 수사하면 1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공수처 1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김준욱 처장 생각은 마치 예전에 특수부에서 수사하듯이 공수처가 먼저 인지를 한다거나 뭔가 비리 의혹을 찾아내서 수사하는 것 이걸 1호 사건으로 부르고 싶은 것 아닌가? 일단 본인 의도는 그렇고요. 약간 이제 본인이 지금 약간 지난번에 형법 총론 이런 책도 가져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고발장이 접수돼서 입건이 되는 순간 수사 아니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1호 사건이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어제까지는 기자들과 출근길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안 한다고 하네요. 김진욱 공수처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규영 검사 사건은 이제 검토 마무리됐습니까? 거의 됐습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사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입석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럼 처장님은 1호 사건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아니요, 1호 사건은 저희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 1호 사건입니다. 저희가 규정되어지는 게 저희가 떠넘겨 받아가지고 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하나 아까 임찬용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 면담 보고서 일부 내용이 왜곡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곡 과장됐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면담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됐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지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 뭐 접대건 뭐 이런 예, 겁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19년 이제 9월이죠. 이제 국정감사 좀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또 동시에 검찰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겨레 신문이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별장 아닙니까? 이 별장에 그러니까 윤석열도 방문했다라는 관련 진술이 있었다. 이런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뭐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그런 관련 진술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박준영 변호사가 이 면담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 면담 보고서 저희가 확보한 거 보니까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윤중천 씨가 실제로 그런 진술을 한 것처럼 써 있어요. 면담 보고서.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이 면담을 이규원 검사랑 또 다른 검사가 그 같이 조사단이었던 또 다른 검사가 같이 가가지고 면담한 겁니다. 네. 이 또 다른 검사 측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 이규원 검사가 그 말을 윤중천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규원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봤고 윤중천 씨가 처음에는 윤석열 그 사람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 자꾸 들으니까 별장에 온 것도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규원 검사가 면담 보고서는 단정적으로 윤중천이 별장에 왔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게 이 박준영 변호사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세 번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중천 씨를 불러서 그 부분을 물어봤답니다. 네. 이 자료에 보면은 당신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면담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별장에 왔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근데 그때 윤중천 씨가 그거를 그래서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자기가 공표까지 했는데 언론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는 건데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이 윤중천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같이 조사에 참여했던 다른 검사도 윤중천이 한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단정적으로 공문서인 조사단 면담 보고서에 남긴 이유가 뭐냐?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니냐? 이 부분을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공수처로 이첩이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이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알려져서 나중에 이게 한겨레 신문이 결국은 이걸 보도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가지고 사과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보도를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거 유출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놓은 거죠. 뭐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사과까지 했으니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한때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었고 임찬종 기자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규원 검사의 질문 내용이 마치 윤중천의 답변인 것처럼 뭔가 약간 비틀려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서도 또 보고서 통해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제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잠깐 혹시 예? 이 부분이 민감해서 예? 제가 정리해드리면 예? 이규원 검사 그런 질문 내용을 바꿨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취재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예.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의 질문이 답변으로 둔갑했다는 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규원 검사가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처음에 윤중천 씨는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관계 없다고 했다 계속 물어보니까 별장에 온 것도 왔는데 온 것도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당시 조사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2년 전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공교롭게 이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이 논란이 됐던 때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검찰청 지금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 윤중천 씨 입으로부터. 그런데 검찰이 이걸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 지금 검찰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윤석열 총장은 고소까지 했습니다. 해당 신문사와 언론사를. 제가 3월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도의 근거가 됐던 그 면담, 2차 면담이었는데 그 면담은 작년 1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 면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속기 그 정리된 보고서를 봤었습니다. 근데 당시 수사 기록에 윤석열 총장 이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 사람을 조사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보도의 어떤 근거가 됐던 취재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조사단에서도 조사 안 했는데 수사단에서 수사 안 했다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 김원삼 변호사님, 박준영 변호사 저 이야기 들어보셨고 어쨌든 간에 SBS가 어제 보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저 부분 앞으로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수사의 대상이 당연히 돼야 하고요. 물론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공수처 이제 수사 역량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 부분은요, 사실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 있잖아요. 윤중천 씨라는 당사자가 이규영 검사 있고. 그다음에 이규영 검사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입회한 또 수사관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 서로 개별적으로 조사하면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우리가 이제 의혹으로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지금 보고서와 이번에 SBS에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쭉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단순히 의혹에 불과하느냐. 근데 상당히 저는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현 여권에 있어서 핵심이었고 또 현 여권의 이제 핵심 인사들이 항상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무지무지 많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어떤 진상조사가 정말 정의와 진실을 위한 진상조사였는지 아니면 이제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해놓은 진상조사였는지 그 부분 뭐 결론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준영 변호사와 오전에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출연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연속 보도가 좀 끝나고 나면 박준영 변호사가 결심이 서고 나면 아마 출연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충격적인 내용들 그 영상 자체에만 사람들이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 이 영상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됐는지도 한번 밝혀나가야 할 것이고 별장 안에서 있었던 부당거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SBS와 한국일보의 연속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진실, 박준영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박준영 변호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